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간녀의 임신을 축하한다며 시댁 식구 6명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난 남편. 저는 싸우는 대신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집을 팔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었죠. 안에 누구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건 남편 조민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7번, 8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려던 찰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조민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배경소음과 뒤섞여 마치 어느 큰 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나 집인데 문이 왜 안에서 잠겨 있어? 어디야? 저는 최대한 피곤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찍 왔네. 금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회사야? 저는 여행 가방을 벽에 기대놓고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회의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관리실에 연락해서 문 열어달라고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전화는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민준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그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10분 후 관리실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황서연 씨, 혼자 오셨어요? 조민준 씨 가족분들은 해외여행 가신 거 아니었나요?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으려던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해외여행이요? 누가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며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김 기사님,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묻자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조민준 씨랑 시어머님 되시는 분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차에 타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푸켓으로 여행 간다고 하셔서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제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푸켓 여행? 온 가족이? 그런데 아내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민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 내외와 조카, 그리고 젊은 여자 한 명까지 모두 공항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살짝 부른 배 위에 다소곳이 손을 얹고 있었고 조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사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패드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와 조민준의 애플 계정은 연동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푸켓의 한 리조트, 해변 빌라 3채의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예약자는 조민준, 그리고 유미나, 조민준의 비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문득 지난 몇 달간 조민준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바뀐 핸드폰 비밀번호, 잦은 야근, 그리고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까지. 저는 기계적으로 노트북을 켜고 우리의 공동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자동으로 동기화된 사진첩에는 수백 장의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조민준과 유미나가 해변에서 키스하는 사진,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유미나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온 가족이 유미나의 배를 보며
축배를 드는 사진까지. 저는 노트북을 거칠게 덮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결혼 7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남편이 상간녀,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그녀의 임신을 축하하러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라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집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서연 씨, 돌아왔구나. 이 아주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아주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연 씨 출장 간 동안 시어머니가 웬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동네에 자주 왔었어. 사람들한테 민준 씨 여자친구인데 임신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우린 다들 두 사람 이혼한 줄 알았지. 저는 아래 십술을 피맛이 날 때까지 꽉 깨물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문을 닫고 저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명색이 정식 아내인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다니 분노와 슬픔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민준. 내가 아직도 당신네 식구들이 무시하던 그 어리고 순진한 며느리인 줄 알아? 서재로 돌아가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통장, 투자 서류들을 꺼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거액의 예금 3건이 인출되었고 조민준 명의의 회사 계좌에서는 최근 큰 금액이 오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 서연이야.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그리고 한 사람 은행 거래 내역 좀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조민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등기권리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미나, 구매일은 석 달 전, 계약금은 조민준의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마침 조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어. 며칠 걸릴 거야. 돌아가서 얘기하자. 집에 라면 있으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저는 냉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1. 너무 무리하지 마요. 사랑해. 그리고는 주소록을 여러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야. 부탁 좀 할게. 조민준이랑 유미나. 두 사람 숙박 기록 좀 알아봐줘. 자세할수록 좋아.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제가 정성껏 꾸민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에서 저와 조민준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저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조민준, 저는 텅 빈 집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 모두가 이런 식으로 날 모욕하기로 했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 증거 목록, 그리고 복수 목록.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친정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건 분명 실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그곳은 이제 숨막히는 공간일 뿐이었죠. 딩동, 문이 금세 열리고 운동복 차림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버지의 시선은 제 퉁퉁 부은 눈과 손에 들린 여행 가방에 닿았고 이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아빠, 입을 떼는 순간 목이 꽉 막혀왔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봐. 서연이 왔어. 10분 뒤 저는 제 어릴 적 방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조서방네 집안 싹수가 노랗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여보,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막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서연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은퇴한 검사로서의 본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증거는 전부 확보했어? 네. 핸드폰이랑 이메일에 다 백업해뒀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아버지께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미간을 더욱 찌푸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야.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고 심지어 업무상 횡령까지. 서연아, 이건 범죄야.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알아요. 그래서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빠, 아시는 변호사 중에 실력 있는 분 계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내 제자 중에 이혼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녀석이 있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 아버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고는 끊었습니다. 이뮤나 변호사, 곧 올 거야. 내 법대 선배이기도 하니 믿을 수 있을 거다. 이뮤나,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법대 토론 동아리 주장이었던 그 이뮤나 선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친구.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있다가 지금은 자기 사무실 차려서 까다로운 이혼 소송만 맡고 있어. 기억 속의 이뮤나 선배는 언제나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토론대회에서 상대를 압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라면 승산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한테도 부탁할 게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준혁 오빠요? 뭘 말이냐.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민준이랑 유미나 두 사람의 모든 통화 기록과 숙박 기록, 그리고 유미나라는 여자의 뒷조사까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바로 전화하지. 마침 지난달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발령받았으니 도움이 될 거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를 보셨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은 절대 안 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또다시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조민준이 유미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마치 그들이 진짜 부부인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조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푸켓에서 회의 중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지네. 집에 잘 들어갔어? 이런 형식적인 안부를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회의, 해변에서 비키니, 미녀들과 함께하는 회의라도 되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크린에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응, 도착했어. 집은 아무 문제 없어.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하트 이모티콘도 하나 덧붙였습니다. 연기. 그거 누가 못할까 봐서. 서연아, 누구 왔는지 좀 봐라. 초인종 소리에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큰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이뮤나 선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카리스마 넘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 후배님, 오랜만이네. 그녀는 제게 다가와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교수님께 얘기 다 들었어. 걱정 마. 이제 나한테 맡겨. 왠지 모르게 그 포옹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유나 선배는 저를 놓아주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빠진 거 없는지 한번 봐. 제가 넘겨받은 서류에는 상세한 증거 수집 목록과 이혼 소송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뮤나였습니다. 일 처리 속도가 놀라웠죠. 네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 유나 선배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 재산 상황, 조민준 씨 회사 경영 상태, 그리고 네가 발견한 이상한 낌새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촌 오빠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혁 오빠는 제게 무겁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유나 선배를 향해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유나 선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두 사람 아는 사이였어? 지난달에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때 같이 일했었습니다. 그루가 준혁 오빠는 짧게 설명하고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알아본 거야. 한번 봐. 봉투 안에는 조민준과 유미나의 지난 6개월간의 숙박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17번. 모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다양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었는데 거의 매일, 그것도 주로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미나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25세, 지방대 출신, 과거 모델하우스 분양, 상담사와 보험 설계사로 일했으며 현재는 조민준의 비서.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동시에 3명의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민준 회사와 거래하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전문 상간 여러 군. 유나 선배가 냉소했습니다. 돈 보고 접근한 게 확실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혁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최근 거액의 자금이 입금됐는데 출처가 조민준 씨 회사, 자회사 계좌더군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업무상 횡령이야. 서연아, 너희 회사 정관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석 달 전에 조민준 씨가 제주도에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얼마? 유나 선배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4억 원이요. 그때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유나 선배와 준혁 오빠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겠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유나 선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침착하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서연아, 장인어른 댁에 있었네. 조민준의 목소리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에는 여자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어서 며칠 와 있으려고. 그쪽 회의는 잘 돼가?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근데 나 며칠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 일이 좀 많아서.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 톤을 최대한 밝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아, 그리고 올 때 거기 특산품 좀 사다 줘. 그래. 알았어. 그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 나 일이 있어서. 안녕.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연기 잘하는데. 유나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그놈이 의심하지 않을수록 우리 계획은 더 순조로울 거야.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게.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복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계획하는 거다. 저놈보다 네가 더 침착해야 해. 교수님 말씀이 맞아. 유나 선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 첫째,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둘째,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는 것. 셋째, 그들이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했다면 중혼죄로 고소하는 것까지. 부부 공동 재산 이익도 추가해야죠. 준혁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상간녀한테 사준 그 오피스텔 반드시 뱉어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점차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준혁 오빠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조서방네. 내일 귀국한대. 조민준이 비행기 표를 바꿨어. 생각보다 일찍 오는 거야. 그렇게 빨리요? 일주일 일정 아니었나요? 공항 쪽에 있는 친구 말로는 일행 중에 젊은 여자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대. 아마 입덧 때문이겠지. 준혁 오빠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유미나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니 조민준이 서둘러 돌아와 돌봐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유나 선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조민준의 컴퓨터랑 핸드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야 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컴퓨터랑 클라우드를 다시 확인해. 특히 숨긴 폴더 같은 곳, 그리고 다른 핸드폰이 있는지도 찾아봐. 마지막으로 유나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놈이 외도나 재산 은닉,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어떻게든 녹음해. 법정에서 아주 유용할 거야. 아버지가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증거 수집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컴퓨터에 꽂으면 자동으로 실행되고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USB를 받아든 저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시어머니요. 그분은 원래 절 싫어하셨지만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상간녀 편을 드는 걸 보면 시어머니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그것도 조사해봐야겠군요. 준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게 맡기시죠. 점심때 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지만 저는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나 선배와 준혁 오빠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각자 일하러 떠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법률 조항들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서연아,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억하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린 항상 내 편이다. 조서방내가 비정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의리 따윈 지킬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끌고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셔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대학교 캠퍼스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2학년 문학동아리 활동 때 조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경영학과의 스타였고 저는 국문학과의 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선남선녀라고 불렀죠. 처음 조민준의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안은 뭐 하는 곳이니? 아버지는 검사, 어머니는 교사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재벌가 딸과 결혼하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출판사에 입사했고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기획하며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제 수입은 곧 조민준을 넘어섰죠. 그제야 시어머니의 태도는 부드러워졌고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편집자라며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얻어낸 시댁의 인정을 젊은 여자의 배 하나가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기계적으로 집을 치우고 사진을 제자리에 두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준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얄궂은 일인지 USB를 꽂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의 파일을 뒤지던 중 숨긴 폴더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진들과 유미나에게 보낸 이체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민준이 회사 자금으로 유미나에게 20억 원이 넘는 빌라를 사준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유미나가 조민준의 품에 안겨 찍은 셀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선물 고마워요. 사랑해. 제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조민준은 또 어떻게 감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저장하고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조민준이 돌아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상간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저는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유나 선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 준비 완료. 내 신호만 기다린다. 알았어. 내일 그가 돌아오면 상황 봐서 움직일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자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조민준, 네가 배신을 선택했으니 나도 더는 자비롭지 않을 거야.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눈을 찔렀습니다. 닫힌 틈으로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결혼사진이 이곳이 제 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제 남편이 그의 상간녀와 함께 푸켓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찬물 샤워를 하고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꼼꼼히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여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좋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도 제 귀는 현관 쪽 소리에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알려준 항공편 정보에 따르면 조민주는 오전 10시쯤 집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마지막 소리를 내고 저는 블랙커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씁쓸한 맛이 정신을 조금 더 맑게 해주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노트북을 켜고 저는 어젯밤 조민준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에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류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3건의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총액은 5억 원. 전부 제 명의로 신청되었고 서명란에는 분명 제 필체였지만 제가 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지난 6개월에 걸쳐 있었고 자금은 조민준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 위조.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조민준은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거액의 빚까지 떠넘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유나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일을 뒤졌습니다.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저는 몇 장의 재무제표 캡처본을 발견했습니다. 조민준의 회사 미래테크는 지난 2년간 실제 수익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보다 거의 20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 돈은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탈세까지. 저는 냉소하며 이 자료들도 증거 폴더에 추가했습니다. 조민준, 넌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범죄자였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나 선배의 답장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소 가능해. 하지만 아직 경거망동하지 마. 상간녀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중혼죄까지 성립시켜야 해. 답장을 하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민준이 벌써?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며 발치에는 여행 가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후 비행기 아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고 온 게 있어서. 그녀는 거실을 훑어보더니 차상 위에 놓인 공항 단체 사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이었죠. 저는 모르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차? 아니면 커피? 됐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따라가 문가에 서서 그녀가 침대 협탁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석함을 꺼내 열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내 물건이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그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하마.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네, 어머니, 유민아가 임신했다. 민준이 아이야. 시어머니는 냉혹한 눈빛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조씨 집안의 대가 끊겨선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송성 말인지 알겠니? 저는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시침이 떼지 마라.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랑 민준이 결혼 7년 동안에 하나 없었잖아. 그런데 유미나는 바로 가졌어. 이건 하늘의 뜻이야. 민준이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하지만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제 손바닥을 세게 꼬집으며 고통으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제야 알아듣는구나.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위자료는 좀 챙겨줄 거다. 하지만 회사랑 다른 재산은 전부 민준이 앞으로 둬야 해. 어차피 그동안 민준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산 거 아니냐.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먹고 살았다니. 결혼 3년 차부터 제 수입은 조민준의 3배였습니다. 이 빌라 계약금도 제가 냈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벌었습니다. 심지어 조민준이 회사를 차릴 때 초기 자금도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거 없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다. 민준이는 이미 사인했어. 너도 도장 찍고 좋게 끝내자. 저는 서류를 들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빌라와 예금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로 1억 원만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후한 처사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고 타이밍 좋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 정말 저를 버리려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쓴소리 좀 하마. 여자 나이 30 너머에 못 낳는 건 죄야. 유미나는 젊고 건강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줄 거다. 아들이라고요? 성별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미나는 임신한 지 최소 4개월은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민준의 외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합의서를 침대 위에 돌려놓았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부모님과 상의해야 해서요. 사흘 주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답을 줘. 안 그러면 그녀는 거실에 놓인 제 출판 기획 대상 트로피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다니는 그 출판사. 민준이가 아는 사람 꽤 있는 거 알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흘 뒤에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려 떠나다가 현관에서 다시 멈춰섰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는 당분간 유민안의 집에서 지낼 거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 문이 닫히고 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유나 선배,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다녀갔어요. 이혼 합의서를 주면서 제 직장까지 들먹이며 협박하더군요. 전부 녹음했어요. 대박. 유나 선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뭐, 제 발로 증거를 갖다 바친 격이네. 상간녀 임신이랑 조민준과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인정했지? 네. 심지어 아들이고 4개월 이상 됐다고까지 했어요. 완벽해. 이건 조민준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아이까지 가진 명백한 중혼제 요건에 해당돼. 아, 그리고 내가 유미나 주소 알아냈는데 한번 가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거지. 뭐, 유나 선배는 가볍게 웃으며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에 띄지 않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 선샤인 팰리스로 가주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분 뒤 택시는 호화로운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건물을 살폈습니다. 평당 1억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조민준,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았구나.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이던 그때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는 조민준이, 조수석에는 긴 머리에 유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조민준은 유미나의 허리를 감싼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미나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살짝 부른 배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준은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꼭 예전의 우리처럼 시야가 흐려졌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입구로 다가가 마침 나오는 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멈췄습니다. 저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 모퉁이에 서서 1204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저는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는 조민준 유미나라고 쓰인 예쁜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민준, 유미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감히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를 하다니 이건 중혼죄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미나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저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빠르게 굴리며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관리실에서 입주민 만족도 조사차 나왔습니다. 지금 바빠요. 남편이 쉬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남편,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민준 씨 댁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배를 내밀었습니다. 제 남편이 미래테크 대표 조민준이거든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네, 조민준 씨 사모님. 저는 거의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집 안에서 조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아, 관리실. 귀찮게 하네. 유미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길가에 서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치욕이 온몸을 태울 듯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서연아, 유미나 뒷조사 결과 나왔어.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지난 3년간 유부남 3명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마다 임신을 했고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헤어졌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전문 상간녀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그중 2명은 나중에 아이가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이미 돈을 준 뒤라 어쩔 수 없었대. 유혹부터 임신, 갈취까지 완전 선수야. 선수. 그렇다면 조민준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폐가 생겼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길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은 전문 사기꾼에게 속아 7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조민주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미나가 사기꾼이라 해도 그가 외도하고 제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받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유나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녹음 파일, 아주 좋아. 그리고 방금 확인했는데 유미나 명의로 된 부동산이 그 오피스텔 말고도 지난주에 등기 이전된 빌라가 한 채 더 있더라. 전부 조민준 회사 돈이야. 그 바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걸.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돼요? 백전백승. 근데 난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해. 그냥 빈털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죗값 치르고 감옥에 보내야지.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민준, 넌 결혼을 배신한 대가가 그냥 이혼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진짜 후회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황서연 고객님, 이 계좌 동결 처리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은행 지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인 인감과 신분증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 전액 동결해 주세요. 누군가 승인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것 같아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동결 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거래는 고객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봉결 기간 동안 모든 거래는 고객님의 서면.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모든 준비를 마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걷는 초여름의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차 안에서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다른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3천만 원. 저와 조민준이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절반씩 나눠야 했지만 이제 그 이론은 깨져야 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위를 빠르게 움직여 그 돈을 여러 개로 쪼개 새로 만든 계좌들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만든 계좌들이라 조민주는 절대 찾아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계좌에는 5천만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제 명의로 위조 대출을 받은 금액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조민준, 네가 숫자 노름을 좋아하니 나도 맞춰줄게.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원 산부인과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장 5층 난임 가입력 보존센터로 올라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황서연, 10시 반 예약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 진료실은 오른쪽 세 번째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제 대학 동기인 이지영 교수가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였구나. 동명이인인 줄 알았네. 오랜만이야. 지영아. 제가 힘없이 웃자 그녀의 표정이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랑 민준 씨 이제 아이 가지려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법의학적인 문제로 상담 좀 하려고. 제 설명을 들은 지영이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처음부터 걔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만약 아내가 임신한 기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그 여자까지 임신시켰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중혼죄야.
특히 부부 행세를 하면서 아이까지 가졌다면 형사 고소감이지. 지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줄까? 아니, 괜찮아. 변호사는 있어. 저는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신했다면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너 임신했어? 확실하진 않은데 요즘 속이 메스껍고 생리도 2주나 늦어졌어. 누워봐. 검사해보게. 차가운 젤이 아랫배에 발라지고 초음파 기기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임신 아니야. 지영이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성 생리 불순인 것 같아. 약 처방해 줄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조민준이 사업이 안정되면 갖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는 그냥 제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조민준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서연아. 어디야?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공동명의 계좌 동결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가 떠서 임원들 개인 계좌 전부 동결하고 조사한대.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둘러댔습니다. 무슨 감사? 난 들은 적 없는데. 당신 회사가 아니라 우리 출판사 감사라고. 한 달이면 풀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나 이번에 중요한 접대 약속이 몇 개 있는데 계좌에 5천만 원 남아있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 회사 법인카드 있잖아. 법인카드는 한도 다 썼단 말이야.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언제 들어와? 오늘 야근해야 해. 저녁 기다리지 마. 아, 맞다. 푸켓은 재밌었어? 또다시 의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만 하느라 정신없었어. 고생했네. 기념품 잊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오빠, 나야. 방금 조민준이 계좌 동결 건으로 전화했어. 일단 둘러대긴 했는데 저놈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았어.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이미 놈이 해외에 개설한 계좌 몇 개를 추적 중이야. 최근에 큰돈이 오갔더라고. 이 자식 진작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계속 감시해줘. 아, 그리고 혹시 놈의 회사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을까? 이론상 가능하지만 영장 없이는 불법이야. 그놈 컴퓨터에 내 서명을 위조한 대출 계약서랑 공금 횡령 증거가 들어있는 폴더가 있어. 만약 그 파일들을 서연아, 준혁 오빠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증거인멸이야. 우린 증거를 수집하는 거지.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시간을 벌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말이 맞아. 하지만 준혁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파일들이 우연히 사라진다면 회사 감사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냥 가설일 뿐이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가설일 뿐이지. 유미나 쪽은 어때? 뭐 새로운 거 없어? 24시간 감시 중이야. 어제 조민준이랑 같이 개인 병원에 갔었어. 아마 산부인과겠지. 근데 재밌는 건
오후에 혼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꽤 친해 보이더라고. 또 다른 고객인가 보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계속 주시할까? 응. 최대한 자세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유나 선배의 사무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나 선배였습니다. 서연아, 너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걸. 조민준이 지난주에 자기네 가족 전부를 너희 집으로 주소 이전 신청했더라. 제 피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구청 전산망 뒤져봤어.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마. 아무튼 내 서명을 위조해서 빌라를 주소지로 등록하고 자기 부모, 동생네 식구까지 전부 전입신고를 했더라고. 이게 통과되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아주 복잡해져.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언제 확정되는데? 사흘 뒤에 공시기간 끝나면 막아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미 조치했어. 근데 서연아, 이건 너무 악질적이야. 조민준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겠어. 동의해.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대담한 계획 하나를 세웠습니다. 유나 선배, 주민등록 말소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줘. 주민등록 말소? 너 뭘 하려는 거야? 그들은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어. 특히 내 집을 담보로 얻은 이름이라면 더더욱. 유나 선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봐. 거의 다 됐어.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로 가득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받은 상패들과 우리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미래가 무한할 것이라 믿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됐다. 유나 선배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봐. 조민준의 전입신고, 기술적 오류로 보류 상태로 만들었어. 화면에는 처리 상태란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어. 가능해. 하지만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 넌 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복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금 확보 2. 증거 수집 3. 재산 보전 4. 주민등록 말소 5. 회사 감사 6. 여론전 7. 법적 처벌. 유나 선배는 제 목록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와, 이건 뭐 완전 초토화 작전이네. 자업자득이야. 이제 말해줘.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조민준 일가의 주민등록을 전부 말소시킬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이민 혹은 불법 취득이 증명될 경우에만 가능해. 하지만 내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사기 행위로 주소를 취득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거야. 근데 이건 준혁 오빠 도움이 필요해. 경찰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거든. 저는 주민등록 말소 항목 옆에 준혁 오빠 협조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나 선배는 서랍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미나의 완벽한 신상 보고서야. 이 아가씨 정말 대단해. 22살에 첫 집을 장만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폴더를 열자 유미나가 여러 남자와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 상간녀의 사기꾼까지. 조민주는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걸.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유독 둔감하거든. 그럼 계속 모르게 둬. 나중에 돈도 여자도 다 잃었을 때 그 표정이 아주 볼만할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조민준이 공동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이체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아주 돈이 급한가 보네. 유나 선배가 비꼬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가야겠어. 정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정반대야. 저는 미소 지으며 조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거야. 그리고 가장 의기양양한 순간에 발밑에 사다리를 걷어차 버릴 거야. 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은행 알림 받는데 돈 필요했어? 그게 갑자기 좋은 투자건이 생겨서 수익률이 엄청나거든. 그는 제가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당황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동결됐지만 내 개인 계좌에 돈이 좀 있거든. 저녁에 만나서 얘기할까? 내가 밥 살게. 전화기 너머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접대가 있어서 1시간이면 돼. 7시에 우리 자주 가던 거기서. 안 오면 그 돈은 우리 아빠 빌려드릴 거야. 알았어. 7시에 보자. 그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자 유나 선배가 감탄한 듯 저를 보았습니다. 미인계의 정보전까지. 서연아, 너 정말 그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고 가짜 정보를 흘려야 해.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민준의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니 그가 오늘 아침 원격으로 접속해 위조 대출 서류가 있는 폴더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찾았어. 자기야? 저는 USB를 꽂아 아버지께서 주신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들을 암호화 숨김 처리했습니다. 파일은 존재하지만 특수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기분, 너도 한번 느껴봐.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조민준이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파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옅은 화장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7시 정각, 저는 블루오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조민준이 제게 청혼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낭만을 위해 이곳을 골랐겠지만 저는 그가 뱉었던 맹세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곳을 골랐습니다. 조민준은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 차가 막혀서. 그는 대충 사과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의 셔츠 기세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저는 메뉴판을 건네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줄 돈 있다는 게. 그는 참을성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급해. 회사에 문제 있어? 아니. 그는 과민하게 반응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놓치기 아까운 투자 기회라서. 한 2억 정도 필요한데. 석 달 뒤에 2억 4천으로 갚을게. 저는 레몬수를 마시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나도 요즘 작은 오피스텔 하나 투자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 계약금이 딱 2억 부족해서. 조민준은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디 오피스텔인데? 강남 선샤인 팰리스 새로 분양하는 거. 거기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유미나가 사는 곳을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거기. 마침 내가 거기 시행사 쪽 사람을 알거든. 내부 직원가로 싸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정말?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일단 집은 한번 봐야 하니까. 내일 시간 괜찮아? 같이 가죠. 네. 내일? 나 내일 출장 가야 하는데 딱 1시간이면 돼. 오전 10시에. 보고 나서
바로 공항 가면 되잖아. 조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10시. 딱 1시간만이야. 충분해. 저는 미소 지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투자를 위하여. 그는 마지못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고 8시가 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천천히 스테이크를 다 먹고 준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오전 10시 조민준이 선샤인 팰리스에 나타날 거야. 사람들 준비시켜줘. 그리고 유나 선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서류 준비 다 됐지? 내일 오전에 구청에서 봐. 마지막으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민준, 이제 이 게임의 판은 내가 짜. 관공서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구청 민원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준혁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민원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준혁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이쪽으로. 준혁 오빠가 담당 부서의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 사촌, 동생 황서연입니다. 서연아, 이분은 이 과장님. 우리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셔. 이 과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기는 다 들었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남편 조민준이 다른 여자와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한 증거들입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그들이 조민준 유미나라고 붙여놓은 문패 사진까지요.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한 대출 계약서와 필적 감정 결과,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조민준과 유미나의 푸켓 사진을 볼 때는 미간을 더욱 찌푸리셨죠. 자료는 충분하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허위사실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네. 하지만 그건 보통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민준의 가족 전체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저를 협박했던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이 과장님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혼제 공모의 협박까지. 박경희, 관련 서류는 준비됐나? 준혁 오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희는 여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관련자 신원 정보 조회 및 이용 제한 요청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조 씨 일가 6명, 즉 조민준과 그의 부모, 시동생 내외와 조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15일간 그들은 신분증을 이용한 출입국, 은행 거래, 부동산 등기 등 모든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모든 서류에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구청을 나섰을 때는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준혁 오빠가 물었습니다. 부동산에요. 이 시에 약속이 있어요. 정말. 그 집 팔 거야? 빠를수록 좋죠. 조민준이 아직 일본에 있을 때요. 어제 돌아왔다며? 또 갔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유미나가 갑자기 스시가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바로 도쿄행 비행기를 끊었더라고요. 아주 자상하시죠? 기가 막히는군.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을 생각이야. 그 집 최소 40억은 할 텐데 35억.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일주일 내 등기 이전.
5억 손해보고 그들이 갈 곳을 없애는 거 충분히 가치 있어요. 준혁 오빠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독하네. 근데 마음에 든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7년 전 조민준과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달리며 미래를 꿈꾸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유민아, 어제 또 그 남자를 만났어.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더라고. 변호사? 우리가 조사하는 걸 눈치챈 건가? 그런 것 같진 않고. 둘이 뭔가 심각하게 상담하는 분위기였어. 그 남자 나올 때 얼굴이 썩어 있었는데 유민아는 오히려 기분 좋아 보이더라. 계속 감시해줘. 조민준이랑 유민아 관계.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어. 명가 부동산 앞에 도착하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서연 고객님, 제가 왕 부장입니다. 집은 보실 필요 없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빌라 사진과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열쇠 드릴 테니 제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35억, 현금 일시불, 7일 내 등기 이전, 중개 수수료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왕 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런 최상급 매물이 급매로 나왔으니 일주일 안에 무조건 성사시키겠습니다.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고 저는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집에요. 생각 좀 정리해야겠어요. 텅 빈 빌라 거실에 서서 저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제 첫 베스트셀러 인쇄로 계약한 제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그림 하나하나에 제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손으로 팔아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조씨 일가의 손에 더럽혀지게 두느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로 올라와 컴퓨터를 켜고 복수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유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대박 소식. 구청에서 우리 이해 신청을 받아들여서 조민준의 전입신고 공식적으로 반려됐어. 게다가 서류 위조 혐의로 그놈들 가족 전부 신분증 이용 정지됐대. 방금 조민준이 일본에서 카드 결제하려다 실패하고 난리 쳤다는 소식도 들었어. 정말요? 그렇게 빨리? 이 과장님이 힘 좀 쓰셨나 보지. 그놈 은행에 국제전화해서 한참 소리 지르다가 신분증에 이상이 있으니 경찰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대.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참 안 됐네요. 그나저나 회사 감사건도 알아봤어. 내가 아는 회계사 중에 사법감사 전문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 맡아보겠. 잘 됐어요. 최대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조민준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퀭한 채 초조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 카드에 문제 생겼어. 은행에서는 신분증 문제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왜 그렇지? 혹시 유효기간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쪽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돈 좀. 물론이지. 얼마 필요해? 2억. 아니, 1억 5천이면 돼. 엔화로. 문제없어. 계좌번호 줘. 바로 보내줄게. 조민주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당황하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이체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시부모님 오신대. 조카도 데리고 며칠 있다 가신다고 어제 전화 왔었어. 당신도 시간 맞춰 들어와야 해. 화면 속 조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너한테 전화했다고? 응. 비행기 탔다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신다던데.
왜? 아, 그리고 유미나 씨도 같이 와도 괜찮아. 손님방 많잖아. 조민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한국에 온 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질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서재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7년 전 조민주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청혼하며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오늘의 날짜와 함께 그들은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왕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34억 5천만 원의 현금 일시불. 내일 바로 등기 이전 원합니다. 35억. 한 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에서 봅시다.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매수자 동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조민주는 이 집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가 상간녀와 일본에서 희희낙락하는 동안 그의 아내가 그의 인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과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제 옆에는 유나 선배가, 맞은편에는 매수자진 대표와 왕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거래가 35억 원, 전액 현금 일시불, 소유권은 황서연, 조민준 공동 명의에서 진성민 단독 소유로 이전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제 이름 옆에 서명했습니다. 조민준 씨는 오늘 참석이 어려우신가요? 직원이 묻자 유나 선배가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조민준 씨가 황서연 씨에게 부동산 처분 전권을 위임한다는 공증된 위임장입니다. 직원이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유나 선배가 만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류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3일 내로 새 등기 권리증이 발송될 겁니다. 1시간 뒤 제 통장에 3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돈을 쪼개 10억은 부모님께, 5억은 제 새 개인 계좌로, 나머지 20억은 유나 선배 로펌의 신탁 계좌로 옮겼습니다. 축하해. 이제 넌 조민준보다 훨씬 부자야. 놈의 회사 계좌 잔고가 이제 1억도 안 남았을걸. 부동산 등기과를 나오며 유나 선배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직 모르겠죠? 그럼 지금쯤 상간녀랑 꿈나라에 있겠지. 7일 전만 해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아내였던 제가 이제 그의 인생을 차근차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 말소만 남았네. 유나 선배가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서류는 다 준비했고 네 공식 고발장만 있으면 돼.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죠. 아니, 병원부터 가자. 유나 선배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너 요즘 계속 헛구역질하고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왔잖아. 검사 한번 받아봐. 결국 저는 그녀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황서연 고객님. 시어머님께서 단지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고객님이 자기 집을 팔았다고 주장하시면서요. 고객님이 자기 집을 팔았다고 주장하시면서요. 그 집은 제 명의 재산이니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조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서연, 너 미쳤어? 누가 내 마음대로 집을 팔래?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신호가 잘 안 잡히는 척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잘 안 들리는데. 나 지금
병원이라. 나중에 다시 걸게.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현명한데 유나 선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속 좀 타보라지.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을 듣더니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신 가능성부터 배제하죠. 아니에요. 저희 3개월 동안 관계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보며 검사를 고집했습니다. 2시간 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혈중 HCG 수치 상승. 초음파상 임신 5주.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귀가 윙윙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시점에 내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이 시점에 선생님, 만약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연아, 유나 선배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내 몸이고 내 선택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료실을 나와 벽에 기대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아버지는 배신자이자 사기꾼이고 곧 범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조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금비심준의 대부분 조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문자는 준혁 오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려보냈어. 근데 조민준, 비행기표 바꿨다. 오늘 밤 도착이야. 그가 돌아온다. 저는 유나 선배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집한게 충격이 컸나 보네. 마침 잘 됐어. 주민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했으니 돌아오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야. 저는 대답 없이 평평한 제 아랫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조민준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데려다줘. 좀 쉬어야겠어.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구 아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겠어요? 5주 전이면 그 사람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그는 만취해서 들어와 반강제로 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출장을 떠났죠. 그때 이미 유미나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셈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계획도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배신자의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조민준의 배신이 떠오를 거예요. 내 아이이기도 하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 몫이다. 우린 널 지지할 뿐이야.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분노와 슬픔,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그가 돌아와요. 직접 마주해야겠어요. 그가 곧 아빠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의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제 입으로 직접 알려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밖에는 눈이 시뻘개진 조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황서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저는 경비실에 연락했고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 방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두고 봐. 곧이어 유나 선배와 준혁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신청. 수리됐어. 준혁 오빠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씨 일가 육명 신분증이랑 은행 계좌 전부 동결됐고 조민주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와서 난리치다가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말에 깨갱하고 돌아갔어. 이제 어떻게 나올까? 아마 유민아한테 돈 빌리러 가겠지. 유민아는 안 도와줄 겁니다. 준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짐 싸서 도망쳤거든요. 조민준이 모아둔 비자금까지 싹 챙겨서요. 도망? 왜? 이것 때문이죠. 준혁 오빠는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유민아의 아이는 조민준의 동생인 조민성 씨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민준은 상간녀를 위해 저를 배신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 동생의 아이라니. 어떤 복수극보다 더 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조민준은 이 사실을 알아? 아직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제가 실수로 보고서 사본을 그놈 우편함에 넣어뒀거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조민준이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황서연, 유민아 일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네가 한 짓 다 알아. 만나자. 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가 제 임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협박 같은 말투는 잠시 후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오해마. 난 조민준이 아니야.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오후 3시 반도 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보자.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조민준의 고모, 조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오빠 내외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아왔다고 했죠. 이 USB 안에 내 시아버지가 국유 재산을 횡령한 증거와 조민준이 탈세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민준은 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죠? 네가 그들을 무너뜨려 주길 바라니까. 그리고 뱃속의 아이 꼭 낳아라. 그 아이가 우리 조씨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다. 그녀는 유민아의 아이 역시 조씨 집안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려주고는 오늘 오후에 조씨 일가가 귀국해 제 회사로 쳐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후 4시 회사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했습니다. 황서연. 이 미친 X의 누가 집을 팔고 우리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래. 조민준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리고 축하해. 나 임신 5주래. 당신 아빠가 될 거야. 물론 유미나 뱃속에 있는 당신 동생 아이 말고 내 아이 아빠 말이야. 저는 DNA 검사 보고서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의실로 이끌고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조민준과 유미나의 불륜 영상,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서명 위조 및 횡령 증거, 그리고 조미령에게 받은 시아버지의 비리 증거와 조민준의 출생의 비밀까지 모두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때 준혁 오빠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조민준 씨, 업무상 횡령, 중혼,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민준은 제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고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조씨 일가 6명 모두 각자의 죗값에 따라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7년의 결혼, 7일의 복수, 그리고 저는 제 뱃속에 남은 작은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년 뒤 저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황시은, 제 성을 따랐습니다. 복수극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고 제 이야기를 담은 책 불사조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쇄로 햇살 재단을 설립해 저와 같이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일가는 죗값을 치렀습니다. 조민준의 아버지는 12년, 조민준은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유민아는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시은이의 돌잔칫날 많은 이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짝사랑했다는 선배 주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변호사가 되어 저희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시은이를 안고 별을 보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내 딸 돌이라던데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을까? 조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아가, 우리에겐 그 사람이 필요 없어. 그렇지? 시은이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혁 선배가 커피와 함께 재단의 부산지부 설립 허가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부산지사로 발령받았어요. 괜찮다면 시은이랑 서연 씨 자주 보러 와도 될까요? 저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그를 보고 방긋 웃는 제 딸을 보며 삶이 제게 준 최고의 선물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저희야 대환영이죠. 햇살이 우리 세 사람 위로 쏟아져 따뜻하고 완전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